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홍콩 ELS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예전부터 계속 나타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금융사들이 문제예요. 금융사들이 어떤 점이 문제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은 이런 ELS 손실 사태를 막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요즘 뭐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홍콩 ELS 손실 초입기, 뭐 금감원 12개 금융사 불안전 판매 검사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ELS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LS가 보면은 1분기 때 지금 3조 9천억 원, 2분기 때 6조 3천억 원이 들어오면서 손실이 지금 뭐 몇 조가 달할 것이다. 그래서 고객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불안전 판매된 거 아니냐, 이거를 금감원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ELS가 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LS란 주가 연계 증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예전부터 ELS, DLF 뭐 이런 거 뭐라고 해야죠? 파생 섞인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생 섞인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모르는 거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거 하지 말라, 파생 섞인 거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실 거면은 주식, 뭐 ETF, 그다음 채권, 뭐 이런 거나 하시지, 채권, 뭐 예금 이런 거만 하시지, ELS, 뭐 ELF, DLF 뭐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ELS가 뭐냐면은 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달면은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거에 대해서 조건 달린 투자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코스피와 같은 뭐 주가 지수가 특정 회사 주식 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고, 통상 투자금의 대부분이 채권 투자 등으로 원금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후, 그 다음에 나머지 소액으로 주가지수 옵션에 투자한다. 이게 그래서 뭐 채권 투자로 원금을 보장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홍콩 ELS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홍콩 지수 있잖아요. 홍콩 H 지수가 예를 들어 30에서 50% 이상 변동이 없으면 5에서 10%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지수가 뭐 3년 동안 30에서 50% 이상 변동이 없으면은 5에서 10% 준다. 그래서 이런 금융사회들은 이거 완전 안전하고 오히려 이자, 다른 뭐 채권 이자나 아니면 예금 이자보다 많이 준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꼬시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들은 뭐 내내 하라, 뭐 이런, 아까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거 사인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다. 이게 불안전 판매가 맞은데 또 형식적으로는 다 불안전 판매가 아닌 이런 요건을 갖췄다고 금융사들이 뭐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참 문제다, 이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홍콩 H지수가 5482인데 이게 투자됐을 당시는 뭐 1200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12,000 뭐 12,000에서 11,000 사이였습니다. 여기에서 팔아서 지금 50% 이상이 빠졌죠. 50% 이상이 빠져서 이제는 손실 구간이거든요. 원금 손실 구간, 녹인이라고 하거든요. 락인이라고 해서 원금 손실 구간이고요. 그래서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게 지금 보면은 1분기 24년 1분기에 3억 9천, 그 다음에 3억 9천, 3조 9천억, 3.9조죠. 3.9조, 2분기에 6.3조, 3분기에 3.1조, 4분기에 2.1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홍콩 H지수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 결합증권 보니까 총 판매액이 19조에 달한다. 은행에서 15.9조가 팔렸고, 그 다음에 증권에 3.4조가 팔렸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홍콩 증시가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 때문에 원금 손실, 녹인 구간에 진입한 주가 연계 증권, ELS 등 파생 증권의 잔액이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녹인 구간에 진입한 파생 결합 증권 잔액은 6.8조, 그러니까 6.8조에 집계가 됐다. 그래서 이중 홍콩 H지수에 편입한 ELS가 6조 2천억 원으로 91.2%에 달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손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손실이 있다고 투자를 했지만, 손실이 진짜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면 또 금감원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녹인 구간에 진입한 H지수, ELS 중 대부분이, 그러니까 5조 9천억 원의 물량이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1월에서 6월에 만기가 맞이한다는 점, 이게 문제죠.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 홍콩 H지수가 7,000선 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손들이 참 개미들을 끌고 와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아마 6월 말까지는 7,000선 위로 홍콩 지수가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뭐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중국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LS가 아마 손실을 입히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21년 초 은행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ELS를 팔았을 때 홍콩 지수, 그러니까 H 지수는 12,000선이었지만 21일에는 5,620으로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도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바로 참 진짜 이거 보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에게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뇌가 없습니다. 은행이나 금융사 얘네들이 뇌가 없습니다. 제가 금융권 출신이라서 이런 걸 좀 잘 아는데 왜 이렇게 팔았을까? 지금 보면 80대 고객 1274명한테 2,090억 정도를 팔았고, 그 다음에 90대면 진짜 나이가 90대면은 자, 뭐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비하하는 게 노인 비하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어려운 상품, 저도 ELS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과연 90대 분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80대 분들이나. 그래서 22명이 90억 원, 이런 걸 80대 90대한테 판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은퇴하신 60대 70대 80대 분들에게 지금 보면 다 합치면 40% 이상 비중을 60대 이상한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분들이 목돈을 많이 갖고 있고 50대 60대 뭐 40대까지 그리고 70대 이분들, 이 구간들이 목돈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금에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은행 애들이 예금에 놓으면은 왜 얘네들이 ELS를 파냐면 이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를 해봐서 아는데, 예금으로는 여러분들 수수료 이런 이득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수수료나 이런 마진이 안 났기 때문에 ELS나 뭐 이런 상품들 있잖아요. 파생 상품, 펀드 뭐 이런 거를, 보험이나 이런 거를 팔라고 막 계속 갈고요. 은행에서 금융사 애들이 계속 갈고요. 갈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 직원들은 계속 갈굼을 당하니까, 실적으로 영업으로 갈굼을 당하니까 이런 뭐 78살 뭐 A씨한테 권유를 하는 거예요. 노후자금 7억이 있는데 이거를 ELS에 넣어라. 그러면은 7억 유치하면은 그 직원 입장에서는 이걸 팔게 된다고 하면은 거의 다 7억을 이상 유치하면은 그 있잖아요. 영업 실적 점수가 엄청나게 뜁니다. 왜냐? 수수료가 ELS 이런 상품들은 높기 때문에 이런 걸 팔라고 계속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압박을 엄청나게 줘요. 위에 윗대가리들이라고 하죠. 윗대가리들이 계속 말단 직원들 압박을 줍니다. 그런데 또 이제 지들은 팔라고 안 했다고 이렇게 발뺌을 하겠죠. 근거한번 조사를 하면은. 근데 이런 환경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은행 10년 전에 근무할 때랑 지금이랑 거의 바뀐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계속 실적 압박 주면서 이게 ELS나 펀드나 뭐 보험 이런 게 예금보다 훨씬 이 실적이 높으니까, 이 수수료 마진이 높으니까 이걸 팔라고 아마 쪼였을 겁니다. 쪼이니까 뭐 은행 직원 입장에서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팔면은 안 되는데, 이 ELS 78살, 78, 뭐 70대, 80대, 60대 이런 사람들한테 ELS 팔면 안 되는데, 뻔히 봐도 이 상품은 절대 팔면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팔면 안 되는데 이거를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다니까. 이 마진이 많이 남아서 실적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니까 자기는 이런 갈굼을 당하기 싫으니까 위에서 계속 영업 압박으로 쪼으니까 이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78살한테도 ELS를 파는 겁니다. 7억이 있는데 굳이 78살 어르신 분은 7억 갖고 뭐 배당을 받던지,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던지, 아니면은 예금을 넣어서 예금으로만 살아가셔도 되거든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를 굳이 ELS에 투자를 하게 해서 50% 이상 손실을 준다는 게 다 이게 금융사 문제다. 금융사의 지나친 영업 압박, 실적주의, 그걸로 계속 직원들을 쪼으니까 이런 상품들, 이런 진짜 위험하고 고위험 상품들을 60대 이상한테 절반 이상을 판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8살 A씨는 은행원의 권유로 노후자금 7억 원을 홍콩 ELS에 투자했다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A씨는 여기서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ELS에서 나오는 걸로 노후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관스럽고 가슴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 그래서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일반 예적금처럼 안전하면서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노인들을 이렇게 사탕발림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고, A씨는 저금보다는 이자율이 높고 그래서 이게 좋다고 이자율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솔직히 이것도 합법적인 보이스 피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 계속 갈구는데 이거 팔아야 되겠고, 팔려고 하면은 또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잘 안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따져보고 아 이거 안 좋다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일단은 노인분들이나 은퇴하신 분들, 그 다음에 뭐 5, 60대 이분들이 자금이 많잖아요. 이제 많이 회사 생활 많이 하시면서 돈을 많이 모아 놓으셨고, 그래서 노후 자금이나 은퇴 자금이 많으니까 거기에 지금 욕심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은행 다니시는 뭐 금융사, 은행, 뭐 증권사 이런 분들은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딱 보면은 자기 뭐 예금이나 뭐 상품을 많이 사신 분들이 5, 60대 분들이거든. 돈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 좀만 이렇게 일반 예적금처럼 안전하다고 이렇게 하고 높은 이자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꼬시면은 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78살한테 이걸 판다는 게 진짜 내가 없습니다. 이거 씨. 아 여기 나오는데 요건 안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또 B씨의 딸, B씨의 B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1년이면 다 이거 상환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괜찮고 이거 다 원금 손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녹취를 들어보면 내용은 모르겠다고 하는데도 가입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B씨가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B씨는 설명한 내용 이해되셨나요? 모르겠어. 하여간 그래. 설명드린 내용은 다 확인되신 거죠? 하나도 모르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청이 심한 이것도 75살 C씨도 내 대답만 했더니 3억 원이 넘게 투자됐으며 내내만 해라. 안 들린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내내 이것만 하래. 뭐 이렇게 해서 다 가입을 시켜서 손실을 이렇게 막게 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지금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금융사에서 다 자꾸 막 이렇게 가입을 해라. 그래서 보면은 홍콩 ELS 전체 판매액은 19조 3천억 원인데 이 가운데 65살 이상 팔린 금액이 5조 4천억 원에 30%에 달합니다. 이게 미쳤죠. 고령층 대상으로 이거를 불안전 판매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은행권을 향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관심이 모입니다. 아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다 보면은 보세요. 지금 판매 실적 때문에 이 판매 실적으로 은행원을 자꾸 쪼아요. 쪼으니까 팔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아야 우수 직원. 그래서 손실 시작된 19조 홍콩 ELS 이게 금융사 이 새끼 욕하면 안 됩니다. 금융사 얘네들이 실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못 주게 금감원에서 막아야 돼요. 이거를 홍콩 ELS 이런 거 판매 못하게. 그리고 나이가 많은 고령층들 있잖아요. 제가 제시를 해주겠습니다. 제시를 어떻게 해결책이 있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한번 몇 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해결책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고령층 한 50대 이상은 철저하게 이게 판매할 때 뭐라 하지 감독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무리한 이건 금융권에서 바꿔야 돼요. 무리한 실적 압박, 영업 압박 이거를 없애야 된다. 이거 못 없앨걸요? 이거 없애야 된다. 네, 이거는 못 없앨 겁니다. 그리고 뭐 ELS나 뭐 이런 상품이 있잖아요. 파생 상품 이런 거 파는 거는 파생 상품은 뭐라고 해야죠? 그 투자 기간, 그 사람의 투자 기간, 연령 여러 가지를 따져서 까다롭게 팔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못 지키면 못 팔게. 이런 거 안 지키고 팔면은 그냥 불안전 판매라고 뭐 내내 대답했다. 뭐 이걸 잘 설명했다. 이런 쌉소리 말고요. 그냥 이런 거 제대로 안 했으면은 그냥 불안전 판매로 다 손실보상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정신 차리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거는 뭐가 있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냥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모르는 상품은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라. 그리고 무리한 수익률 추구는 위험을 가져온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품 ELS, ELF, 뭐 DLF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이런 거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공부해서 투자를 해라. 그래서 어떤 뭐 우리 주식이나 ETF 투자하는데 ETF에 구성 종목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아예 기본이 안 된 거다. 그냥 그런 분들은 투자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예금만 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할 거면은. 그리고 무리한 수익률을 추가하지 마라. 그 추가하면은 그만큼 위험성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지키고요. 이 금융당국이나 이런 데는 진짜 문제입니다. 이 ELS 사태. 앞으로도 또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또 이런 게 또 노인분들에게 터질 것이고, 또 금융사들이 또 이런 거 팔다가 또 이런 손실을 이렇게 입히는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매번 반복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모르는 상품에 투자하지 말고 자기가 공부해서 투자를 하고 무리한 수익률 추구를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우리가 잘 공부해서 꼭 모르는 상품은 절대 투자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